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제 좀 중요한 뉴스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잘 보시면 되고, 제가 실은 영상을 60분짜리를 만들 수도 있는데, 너무 길면 사람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을 제가 섞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보시고, 내일 영상도 이제 같이 함축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말을 길게, 그러니까 앞전에 길게 하기보다, 자, 매일경제에서 6월 16일 날, 자, 그러니까 어제죠. 코인 과세 미룬다더니 실무자 소집해 속도 내는 국세청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갖다 이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이제 사람들 막 난리 나고 뭐 세금 어쩌고저쩌고 뭐 국민청원은 막 제가 예전에도 국민청원 하시는 분들 속마음은 아는데 이 조세제도가 빨리 들어와야 코인 시장이 안착 제도권 수용되고 예 그게 더 낫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싫은 사람은 코인 시장을 떠나고 세금 내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왜냐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선 자 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국세청 코인 과세 속도 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관계자와 준비 착수. 제가 알기로 5대 거래소하고 지금 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같이 국세청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배가 올라가면 거기서 20% 가져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가 올라가면 여기서 200% 가져간다는 의미인데 2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그렇게 적립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자, 이 얘기는 됐고 이 얘기는 뭐 어차피 이제 내년에 이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편이기 때문에 벌면은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현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세금 뺄 데가 없어요. 제가 그거는 수도 없이 반복, 그러니까 수년간 수도 없이 반복한 얘기 같은데, 자, 어쨌건 그쪽 방향으로 귀결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은 아니고, 논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팬딩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저를 계속 좋게 봐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목적지까지 같이 가실 분들한테는 제가 이 말을 한 번 더 이제 강조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이 얘기 갖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수가 코인 600 종목 상장 폐지 검토에 패닉. 그래서 국내 거래소 코인 전수 심사 돌입 29개 거래소 600여 종목 일시 심사 기준 미달 시 유의 종목 지정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뜻하지도 않은 코인이 갑자기 폭락을 할 거고, 그러니까 멀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들으세요. 멀쩡한데 어떤 코인은 떨어지고 멀쩡하지 않은 코인은 올려놓고, 일정 시간까지 아마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뭔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 가지고 노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제 여기 팬딩에 계신 어떤 분이 CTC 코인 괜찮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제 그 예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은 이 친구한테 이제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이게 300원인가? 몇백 원짜리가 70원인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럴 때 이제 이 코인에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죠. 그러고 나서 이 코인한테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코인에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이 아마 여기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어쨌건 김치 코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상장 폐지 리스트를 개인들이 만들었어. 개인들이 만들어서 개인들이 그걸 보고 한쪽 방향으로 우르륵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는 제가 CTC 코인을 좋게 봤던 이유가 일단 나이지리아를 제가 향후에 포텐셜을 되게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 국가이고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CBDC 공식 파트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확실한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그거는 뭐 개인들의 선택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뭐라고 근데 어쨌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예,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마 아시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 어쨌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누구나가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제가 생각 90% 정도는 큰 돈 못 벌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무슨 각종 톡방 막 텔레그램 거기서 이게 군중 심리가 작용해서 뭐 어쨌다 저쨌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분석하고 자기들끼리 판단해. 네. 네. 자 보세요. 일단은 이 지진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끌고 왔어요. 6월 15일 날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기에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제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게 TV 미디어에 나왔어요. 규모 4.8 부안 지진 피해 웃돌아 여진 19차례 발생. 그래서 TV에 나왔는데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정부에서도 정부 지진이 이제 전국 어디든 발생할 수 있어. 2차 피해 철저 대비. 그래서 여긴 댓글 한 개인데 이거 관련한 이런 뉴스 관련한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의식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인지하시겠지만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지를 안 해요. 네, 인식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행동을 미리 앞서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걱정은 하는데 뉴스가 나왔을 때 뿐이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한 달 지나면 더더욱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냥 삽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출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학교 가고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예, 생각 안 해요. 예, 그냥 뭐 숨 쉬니까 밥 먹고 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치부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건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저도 이것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위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에서 코인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미 준비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다수이고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특히 뭐 상가 건물이라든가 뭐 아니면 살고 계신 뭐 집이라든가 제가 오히려 월세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내일 이제 추려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못해 5월 3일 날 아세안 한중일 팬데믹이든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자금 지원키로 아니 이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는데 이거 한국에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중일에다가 아세안 플러스까지 준비를 하는 건데 여기 인도네시아 다 껴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냥 잊어요.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일이 발생되면 정부에서 뭐 대비를 안 해줬네 하면서 이제 탓을 하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코인 시장이 이제 보세요. 상장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내일은 좀 이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할 건데 오늘은 다른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좀 짧게 할 건데 이번에 이 상장 폐지 목록에서 이제 제외된 코인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비트코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나라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이 달나라 갈 거라는 의미가 뭐 20% 30%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상장 폐지 목록에서 이제 제외된 코인들 있죠. 이게 확실한 검증 과정을 공식적으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새롭게 이제 한국 시장에 상장이 될 거고 한국 시장에 상장된 코인들은 이 검증 과정이 끝난 거는 대형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될 거고 별의 별일들이 아마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유동성을 공급할 거고 별의 별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수의 개인들은 큰 돈을 못 벌 거다.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뻔히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어쨌든 뭐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6월 14일 날 코카콜라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벅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여기 팬데믹에 계신 분이 이거 코카콜라 이거 말씀해 주셨고 국내 미디어에도 아마 이거 나왔을 거예요. 코카콜라는 러시아 연방에 8개의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다. 이게 러시아 미디어거든요. 타스가. 여기가 오히려 더 블룸버그 이런 데보다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도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스타벅스하고 똑같이 2022년 3월 달에 러시아 연방에서 활동을 중단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활동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예. 러시아의 상표권 등록을 다시 한다는 의미는 지금 휴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는 지금 2개의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휴전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미디어에서는 이제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부추기는데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요 2개죠. 근데 이거 2개 다 제 기준에서는 거의 스위치 내렸거든요. 스위치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거를 확신하냐면 뉴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서 낮 시간대 군사활동 중단, 인도적 목적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부분 중단이죠. 부분 중단.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쪽에 뭘 하냐면 투석기 있죠. 과거에 엄청 먼 구시대 그때 투석기라고 여기다 해가지고 지렛대 원리 해가지고 이렇게 불덩어리 쏘는 거 있죠. 이거를 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 말로는 이거를 왜 쓰냐면 거기 뭐 풀밭이 있는데 초원이 있는데 초원에서 여기서 뭐 전략 무기를 쏜대요. 그래서 이 풀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투석기를 쏜다고 하는데 아니 이 정밀도보다 오히려 싸구려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여기다 쏘는 게 더 여기 더 불을 지피기에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쇼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재미난 게 뭐냐면 크게 보면 혼란한 상황과 호재거리가 2개를 동시에 던져줍니다. 이건 잠정적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호재이고 어찌 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보다 더 큰 호재거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우 전쟁도 아마 잠시 휴전협정에 들어가고 연말께 정도에 되면 완전한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지금 혼란을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뉴스들 던지면서 사람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건 그렇고 자 막 이런 막 혼란한 막 여기 이런저런 사람들에 껴가지고 굳이 같이 동화돼서 막 움직일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다못해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팬딩에도 여기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6개월 미만 되신 분들이나 1년 미만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 이번에 혼란한 상황에서 아마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코인 투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별의 별 생각을 다 하실 거고 내가 그릇된 판단한 게 아닐까. 1년 미만 되신 분들은 덜 하시겠지만 근데 어쨌건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6월 7일날 네카오 통화코인 카이아 출범 앞두고 불안감 가시지 않는 이유 해서 이것도 아마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막 이럴까 저럴까 막 상폐되지 않을까 막 이럴 그런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확장성 부족하고 비즈니스 전략 안 보여 해가지고 헤드라인에 이렇게 딱 때려요. 딱 때리는데 마지막 부분에 일단 상장 유지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업계 관계자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거래소들이 신규 김치코인 상장이 활발한 상황이다. 스스로 수익 등을 고려한 이 같은 흐름 속에 카이아의 상장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다. 이것도 지금 뉴스는 그러니까 이게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방향성은 확실할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뭐 큰 이견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4일 날 카카오 내실 다지기 돌입했다. 이거 보시면은 AI 인프라 구축 속도 쪼개기 상장도 안에 해서 여기도 이제 카카오 이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도 지금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지금 현재 상황 6월 14일 날 반토막 났다 국민 민폐주된 카카오 반등 열세는 하는데 전 기관이 증권거래소들이 다 이 목표 주가를 다 하향합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하향을 해요. 이런 게 반복되면 이게 개인들한테는 진실이 돼버리고 이거를 추종하고 나중에 통수를 맞죠. 예, 이런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아마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상패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내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드릴 건데 굳이 주변 분들한테 제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변 분들한테 코인을 추천하실 필요도 없고 조금 올라가면은 밥 한 번 사주면 땡이고 조금 빠지면은 괜찮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조금 빠지면은 욕을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쨌건 이게 곱하기 10배가 돼도 내 자신이 잘났다고 아마 생각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90% 이상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코인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도 이게 내가 가진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코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크게는 못 벌 거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팩트가 앞에서 이상한 뉴스 던져놓고 후리면서 뒤에서는 이제 막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을 엮어서 이제 확장을 하려고 뭐 이런 거를 뒤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떤 일이 발생될 건지 그거를 사실 이런 기사를 하나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현물경제 얘기. 그래서 어쨌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굳이 팬딩도 주변 사람들한테 말씀해 저는 지진 얘기, 팬디맥 얘기, 현물경제는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 코인 투자가 정답이다. 그리고 몇몇 개 코인은 투자해야 된다. 벡트 관련한 거, 도지, 이더리움 클래식, 위믹스, 클레이튼, CTC, WRX, 기타 등등 몇몇 개 코인 이제 얘기를 좀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현물경제 얘기.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이게 저는 너무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거든. 이게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거 일시적이야. 경기는 다시 풀릴 거야. 버틴다라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버티면 버틸수록 순수익률은 빠집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아마 기회를 잃을 거예요. 코인 시장이 지금 주춤주춤할 때 있죠. 지금 오히려 이럴 때. 대중의 확신은 가격이 펌핑했을 때 일어나요. 이때 대출을 받아요. 근데 지금 이럴 때 있죠. 어쩌고저쩌고 할 때 사람들. 이때 사실은 검증된 코인들은 큰 기회 바로 직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코인 시장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오르지도 않은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힘들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니 코인 가격까지 안 올라갔는데 여기다가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누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코인은 붙들고 있는데 올라가지는 않고 상패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이게 다 내가 가는 길에 방해하는 요소라니까요. 어차피 일시적으로 이 구간이 지나가면 예, 그냥 내가 가진 코인은 가격이 어차피 저 세상 가 있을 텐데. 보세요. 식당은 팔아도 남는 게 없고 월급 깎인 직장인은 먹을 게 없다. 그럼 매출액은 점점 줄어들 텐데.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릴 텐데. 팬데믹이 터지지 않더라도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반드시 불거질 거고 이거는 저축은행부터 슬금슬금 올라올 거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주는 거는 사실 팬데믹이나 지진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식재료비 오르고 고금리의 연체 폐업 속출. 요거. 예. 회식, 외식 줄이고 알바로 벌충하기도. 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낙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하반기에. 근데 제가 오늘은 죄송한데 이 사진을 자꾸 가져오는 이유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뭐 예. 90%? 예. 중산층은 무너질 거고 예. 중산층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장이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VIP는 VVIP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VIP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준비 안 한 사람들은 중산층이 될 거고 다수의 중산층은 빈민층이 될 거고 예. 이렇게 아마 현물경제 시장은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 탓을 하겠죠. 이제 사람들은. 자 그리고 이거랑 이제 같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쿠팡 얘기랑 이제 배민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배달앱 노예로 살지 않겠다. 자영업자들 21일 배민원 보이콧 예고.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배민이든 쿠팡이든 수수료가 엄청 높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보니까 수수료가 엄청 높은 건 사실이고 계속 슬금슬금 계속 올려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순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버티는 게 의미 없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이거를 사용 안 할 수도 없어요. 네. 이 구조가 그래요. 이 구조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쿠팡 갔다 뭐 망한다 어쩐다 저쩐다 뭐 배민 막 이렇게 사용 안 해 막 이렇게 그러지만 사용 안 할 수가 없을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국가는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들 편을 들어주는 척을 해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시적 후퇴를 해요. 여기 배민하고 쿠팡이 뭐 국가에서 뭐 1,400억 뭐 벌금을 매긴다 막 이러는데 일시적 후퇴하는 척 하는데 아마 이보 전진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전 느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일시적? 버틴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 그럼 뭐 코인 시장은 지금 별 볼 일 있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7월 어느 순간 지나서 제도권 수용 정립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남는 친구들은 저 세상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패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 CTC 거기 누가 개인이 만들어가고 거기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 그거 모르죠. 근데 저는 어쨌건 아프리카를 되게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별 볼 일 없을 거다 이제 판단하지만 제 눈에는 아프리카가 또 다른 인도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고 6월 14일 날 50년 페트로 달러 시대 끝났다. 이 뉴스도 아마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 사우디 미와 협정 종료 보도 나와.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브릭스 확장됐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라고 말하는 게 군중심리 대중 여론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사우디에서 굳이
오일을 수입해 오지 않아도 된다. 미국은 셰일가스가 많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 이 말뜻의 본질을 몰라. 이 말뜻의 본질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 기축통화국의 숙주는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미국, 현재 미국 이렇게 계속 바뀌어왔어요. 때로는 네덜란드, 때로는 스페인, 때로는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 다음 차례가 미국을 필두로 한 G7 쪽에서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게 근 100년 전, 100년 정도 됐어요. 이게 거의 끝났어요. 이 세븐을 위시한,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를 위시한, 브릭스를 위시한 이 세븐한테 그 에너지가 옮겨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되게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 이런 표현을 쓰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지하 자원과 에너지의 인프라가 브릭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미국은 이렇게 되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이 종이에다가 잉크를 발라서 그걸 돈이라고 하고 그거를 주고 헐값에 물건을 사왔었는데 미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한다.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그러면 여기는 고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조건 뭐 오일이 뭐 그러니까. 네. 자체적으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는 구조인데 인건비도 높은데 여기서 석유가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그거는 여기 내에서 끝나는 문제인 거지. 그리고 석유의 중요성이 일정 임계점 수준 기간을 지나면 이게 퇴보해 버리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그냥 이분법 논리로 미국이니까라는 거를 항상 사람들은 단서를 붙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는 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서 지배자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는 더 이상 고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뭔가를 내도 먹을 게 없어요. 여기는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중국과 인도 E7 국가는 인구 확장을 바탕으로 해서 GDP, GNP 성장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유동성을 옮기겠죠. 네. 이거는 단기적인 양털 깎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또 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뭐 시간이 얘기를 해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아마 직접 느끼실 날이 아마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생뚱맞은 건데 이제 6월 17일 오늘이 이제 6월 17일 날이구나. 여기 보면 GK 싱크가 있어요. 이거 영지식 증명 기반한 코인이잖아요. 영지식 증명 기반한 코인의 기본이 뭐예요? 지캐시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게 호라이젠이죠. 근데 한국 시장에 GK 싱크란 코인이 들어옵니다. 상장됩니다. 네. 이걸 어떻게 지금 상패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아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여기서 ETF를 준비하고 있는데 얘도 아마 라이트코인도 아마 다시 복귀할걸요? 예, 여기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지캐시랑 호라이젠도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뭐 우리는 이거는 사이드인 거고 이클이랑 이제 도지에 집중해서 내일은 좀 제가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제가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드릴 게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항상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본질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이게 사람들 아마 그럴 거야. 지금 뭐 그레스킬 자산 운용사 망했다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럴 텐데 또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사람들 있을 텐데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도제하고 관련해서 미국 테슬라 자율주행 모드 작동 중 경찰차 충돌 사고 이것도 본질을 흐려버리죠.
테슬라한테는 이게 되게 이거를 중심에 두고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오거든요. 올 여름이 자율주행 모드 FSD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근데 미디어에서 계속 이 부분을 때리는 거죠. 네. 계속 대놓고. 그리고 자 여기 이 전기차 얘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던 부분들, 유로존,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 중국 대형 휘발유차 관세 인상 맞불, 바로 이거죠. 미국도 자 유로존도 미국한테 관세를 올립니다. 장벽을 쌓여. 그리고 중국도 유로존에 휘발유차 그 독삼사죠. 뭐 벤츠, BMW 막 이런 거, 아우디 막 이런 거 이렇게 올려요. 관세를 올려요. 그러면은 교역량이 줄어들겠죠. 국제 교역 거래에서 달러가 핵심이었어요. 달러 교역량이 줄어들겠죠. 제가 오히려 탈달러를 자극할 거다, 이게 오히려.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더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면에서 궁지에 몰릴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탈달러화가 진행되면 중국하고 인도 내지는 브릭스 관련한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가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낸 CBDC 내지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화폐로 교역거래 확장을 할 겁니다. 네, 여기는 인구 성장이 계속 가파르게 일어날 거고, 여기는 인구 성장이 더뎌질 거고, 이게 장기적으로 관세를 올려서 이게 깨져버리면 어쨌든 중요한 건 달러와 교역거래는 폭삭 가라앉아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아마 말을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에는, 자, 지난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 미국 추월 역사상 처음.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유로존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전에 이제 브릭스 쪽으로 갈 거다. 중국 차량 업체들 신흥국으로 판로 확장.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이렇게 됩니다. 왜냐? 여기 신흥국들은 중산층이 늘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선진국은,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현물 경제가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줄어들어요. 지금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요 구조를 보시면 딱 거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통적으로 1985년서부터 한성자동차는 한국에 벤츠 수입 1호 딜러사였어요. 근데 여기가 올해 연말부터 BYD를 판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이거는 이 사람들한테 리스크가 아니야. 되게 오랫동안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시장을 보고 이제 지금 준비한 건데, BYD는 배터리와 자동차에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가 완성돼서 이 우위를 점해 있는 회사예요. 독삼사보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한성모터스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한 거고, 독삼사는 제가 알기로 매출액이 계속 까집니다. 그래서 매달 계속 세일을 하면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경제가 불확실해지거나 경기가 후퇴해서 꺼지면 시장 경제 자체가 효율성을 중시할 거예요. 겉에 삐까번들을 한 것보다 효율성을 따지면 차라리 BYD 자동차를 사람들이 독삼사보다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성모터스는 자구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벤츠는 서서히 매출액이 줄어들겠지만 BYD를 공식적으로 수입해서 들어오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됐거든요.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한성모터스는 사업가다. 예, 결국에는. 근데 큰 그림 보면서 이제 움직인 거고, 유럽 중국차 48% 관세, 중국차 감당 가능 해서 이 얘기 나오는데, 유럽 가격 자국 대비 약 2배 책정돼 있어.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새 시장 진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중남미, 중동, 동남아 등 새 시장 진출.
예.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유럽하고 미국은 그냥 이거, 여기서 브릭스 쪽은 오히려 확장, 여기서 더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가의 레인지로버라는 이 차량도 인도에서 160% 판매량이 상승했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제가 판단했을 땐 그러니까 유로존하고 미국에서 관세를 올린다고 그래도 글쎄, 예. 이거는 인도 시장이 자 현재 이제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 하나만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진짜 오랫동안 제가 주장해온 바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관세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구조가 브릭스는 GDP, GNP가 성장하고 제가 CTC를 강조했던 이유가 되게 큰 그림 보고 이제 제가 근데 어쨌건 이거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그 의미 없고 실질적인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게 브릭스는 성장하고 G7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땐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냥 세상의 흐름이고 세대 교체예요. 그냥 이게 세대 교체입니다. 여기서 탈달러화가 진행될 거고 가상자산이 중심에 달러를 대체해서 중심에 설 거고 이 메커니즘 이겁니다. 자, EU 전기차 관세 폭탄 중엔 타격이지만 비아디 약진 못 막을 것. 이 연합뉴스에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오늘 그리고 이건 한국 얘기인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이때 있었을 때 정상회담 앞서 경제통상 현안 점검 이때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한중일 정상회담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가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 돌연 취소. G7 정상회의의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취소를 하고 오히려 이분이 일로 갑니다. 오히려 이거를 등한시한 거죠. 근데 지금 뭐 G7에 가입을 한 해 만에 하면서 미디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한중일 이 공조에 관련해서 더 한국 정부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G7이 아니라 이 취소까지 할 정도면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도 면밀하게 막 찾아보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또 자, 어쨌건 이제 내일은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내용을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제가 아까 그러니까 GK 싱크인가 그거 이제 말씀드렸으면은 대충 눈치를 채실 것 같고 어쨌건 이렇게 이거 한 5천만 원 이상 버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도지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찾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막 이렇게 시장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 보면 쉽지가 코인 시장이 이게 주식 투자하듯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더 속임수가 많고 함정이 훨씬 많아요. 그거를 필터링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죠. 시세의 등락폭도 되게 생각보다 크고 근데 하여튼 중심을 똑바로 잘 잡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혼란한 상황이 오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휘청휘청 거리는 사람들 녹여내고 그 구간이 끝나면 이제 그거 하겠죠. 이제 작업을 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